안녕하세요. 저는 시공학 토론방에 올라온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내용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방식대로 그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계도 그림을 본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시간의 방향으로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을경합하는 과정을 시간의 방향으로 설명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을에서 경으로 움직이는 시간의 방향을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을, 봄, 경, 여름입니다. 을은 봄에 활용하는 속성이고 경은 여름에 활용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지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기에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을에서 경으로 향하는 이 시간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펼치는 을이 봄에 활동을 해주기에 경,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경을 숙살지기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왜 꽃을 경이라고 하고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4월은 묘진사 봄에 속하고 지장간에 있는 경금은 을의 움직임이 극에 달하여 최대로 펼쳐져 4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따라서 을의 시간 방향에 따라 바뀐 무령이 경금입니다. 즉 을과 경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금은 왜 여름에 배속되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치는 단순합니다. 펼치기에 오므리고 뒤로 무르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어떤 동작을 취하려면 정반대의 동작을 취해야 가능합니다. 4월에 꽃이 활짝 피어나야 오미신월의 병정화의 작용으로 경금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선후와 주객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시간 방향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의 장난에 놀아나면서도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치를 명리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임계, 병정, 수화입니다. 시간, 에너지들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 에너지들은 스스로 작용하여 만물을 변화시킵니다. 갑을, 경신, 목, 금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 꼭두각시들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에 속아서 스스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꼭두각시들입니다. 항상 십간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수화와 목금을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수화는 주, 목금은 객입니다. 수화가 먼저이고 목금이 나중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기준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을, 경신을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시간 궁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사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사계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개수가 을을 향하고 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개수에 발산 에너지가 있기에 을목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물형이 변화합니다. 그런 움직임에 12운성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사실 12운성을 잘 모릅니다. 12운성을 잘 몰라도 사계도를 이해를 하니까 굳이 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수가 묘목에서 장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계도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봄에 활용하는 개수가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묘진사월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고 각 계절의 핵심 에너지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사계도 그림을 보시면 개수는 묘진사월의 발산 에너지를 강력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묘월의 왕지를 만난 것이지 장생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화는 오미신월의 분산 에너지를 강력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의 왕지를 만났고 인오술 삼합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화는 유술 해월의 수렴 에너지를 강력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6월의 왕지를 만났고 사유축 삼합운동을 합니다. 임수는 자축 인월의 응축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의 왕지를 만났다고 하는 이유이고 신자진 삼합운동을 합니다. 을경합하는 과정에 개병, 정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으니까 을경, 신갑이 어떻게 수화를 따르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묘월의 왕지를 만났으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발산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 모르겠으면 사계도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묘월의 왕지를 만난 개수가 인호술 삼합운동을 하는 을목을 묘월부터 좌우 확산하도록 돕습니다. 5월의 왕지를 만난 병화가 사유축 삼합운동을 하는 경금을 5월부터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고 단단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6월의 왕지를 만난 정화가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신금을 6월부터 응축하도록 돕습니다. 자월의 왕지를 만난 임수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하는 간목을 자월부터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수화의 작용으로 반응하는 목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인호술 삼합운동을 하는 을은 묘월의 욕지, 사유축 삼합을 하는 경금은 5월의 욕지,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신금은 6월의 욕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하는 간목은 자월의 욕지가 됩니다. 이렇게 왕지와 욕지 사이에는 시공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목욕, 관대, 걸록, 왕지, 사계월의 시공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수화와 목금이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화가 대장이고 목금이 쫄병입니다. 이런 이치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을경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 방향은 이렇습니다. 개수가 발산 에너지를 활용하여 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을은 성장을 하지만 개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에너지들의 움직임이 묘진사, 봄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사화에서 을이 경으로 바뀝니다. 개수가 이런 작용을 해주니까 병화가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오미신월에 사화 속에 있는 경, 꽃을 오므리게 만들어서 열매로 바꿉니다. 이런 시간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을은 경을 향하는 시간의 방향을 가졌고 개수는 또 을을 향하는 시간의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개수는 병화를 향하는 시간의 방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의 방향을 이해를 하니까 사건의 선후와 주객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